이전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해서 이제는 심지어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을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말하는 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입력과 출력 관계를 우리가 훈련 자료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모양의 인공신경망을 훈련시켜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장이 주어져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라는 영어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또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베이스 LLM이라고 부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LLM을 사용하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죠. 그렇지만은 그것의 기초가 된다 해서 베이스 LLM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스 LLM은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겁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즉 입력과 출력을 좀 독특하게 구성합니다. 어떤 문장을 구성하냐면요. 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My favorite food is a 즉 단어 5개만 입력으로 사용하고 물론 이것도 숫자겠죠. 숫자 5개를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그 다음 단어인 베이글이라는 이 단어 또한 숫자죠.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 자료가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을 한꺼번에 시키는데요. My favorite food is a bagel. 한 단어가 더 추가됐습니다. 입력으로. 숫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로는 with라는 다른 숫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도록 입력과 출력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즉 10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으면 입력은 첫 번째 단어와 그 다음 단어와 출력으로 첫 번째 2개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출력으로 등등등 해서 9가지 훈련 자료 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수백만 개의 문장을 이와 같은 입력과 출력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정한 문장을 말하다가 멈추면 그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뱉어내더라 또는 출력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 LML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이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T, 챗 GPT는 물론 상업적인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지만 실제로 이름 자체의 일부분, GPT라는 부분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인공신경망의 이름입니다. 즉 이와 같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문장의 앞부분이 일부가 들어가면 그 바로 다음 단어가 출력되도록 훈련해 놓은 인공신경망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GPT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GPT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까요? 사실은 문장 완성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횟수의 인공지능을 실행시킴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밥을 2 단어만 집어넣었으면은 그 다음 단어인 여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 하나를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그게 출력인 거고요. 그러면은 문장이 완성은 안 되어 있고 3개의 단어까지만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3개의 단어를 다시 입력으로 쓰는 그러한 인공신경망 실행을 다시 한번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 단어는 또 다르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개의 단어를 출력해야지만 완성되는 문장이 있다 하면은 이 GPT를 10번 반복해서 새로 나온 단어를 입력으로 가져와서 넣는 그러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밥을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완성된 문장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또 다른 그 그래픽한 설명이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시 문장이 이번엔 다시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Recite the first law of robotics까지만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의 첫 번째 법칙을 한번 말해봐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단어가 어일 경우고요. 그러면은 어가 출력되면 이걸 다시 이 위에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트, may, not, injury. 지금 이 그림이 깜빡 거릴 때마다 새로운 말하자면 실행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즉 얼마만큼 많이 실행시킬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초기에는 한 단어 2048개까지 가능하게, 지금은 이게 말하자면 100만 개가 넘어가는 그러한 단어를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델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책 한 권도 쓸 수가 있는 양의 분량의 출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GPT 훈련이 끝난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좀 재밌는 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이와 같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넣었어요. 입력으로 옛적에 유니콘이 친구들과 함께라는 문장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러한 단어까지 입력을 했더니 얘가 완성을 해줬습니다. 마법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결과를 얻어서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문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형태의 문장을 넣었더니 그 다음 단어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문이 계속 이어서 프랑스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프랑스의 통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연속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 안 하네 라는 깜짝 놀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들 중에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파리라는 단어가 온 훈련 자료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문제집,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요? 프랑스 문제집을 가지고서 문제집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서 훈련시켰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베이스 LLM에 훈련한 방법에 따르면은 당연히 질문을 했을 때 답보다는 질문에 가까운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그 회사가 오픈AI라는 회사인데요. 이 오픈AI라는 회사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그리고 그 답변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서 GPT를 다시 추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추가 훈련 과정을 전문 용어로 이와 같은 정렬, 얼라인먼트, 정렬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GPT는 즉 프리트레이닝한 사전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인공신경망은
다음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인데 비해서 추가로 2단계의 학습을 시켰습니다. 오픈 AI에서는 질문이 들어가면은 답변이 나오도록 훈련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통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만 어쨌든 잘 준비된 문장을 가지고 더 다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Instruct GPT라고 부르는 인공신경망이 완성됐고요. 그 인공신경망은 질문이 들어가면 답변을 해주는 그렇게 잘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틀리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는데요. RLHF라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서 강화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훈련 방법입니다. 그 훈련 방법으로 좋은 답변이 나왔을 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좀 답변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면 잘못됐으니까 인공신경망을 고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지시로 훈련시켰더니 결과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용화해서 챗GPT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즉, 챗GPT는 문장을 완성하는 인공신경망에다가 입력된 것이 지시면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Supervised Fine Tuning과 그리고 좋은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RLHF라는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잘 동작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챗GPT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 내용들은 이와 같은 5가지 정도였는데요. 지식 단절 문제, 환각 문제, 입출력 길이 제한 문제, 편향 문제 또는 유해한 언어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이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의미하는 건지 알고 있을 필요는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관계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단절이라는 것은 이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킬 때 사용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일정 시기 이전에 만들어진 문장이 가지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챗GPT 버전 3.5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월까지에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문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지식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한 hallucination이라 그래서 답변을 가짜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는 건데 한때 유행을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거짓말로 집현전 학자들에게 화가 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라는 어떤 꾸며낸 얘기를 만들어내는 회자가 됐었는데요. 재미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완성해야 되는 그러한 강요받은 훈련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가짜로라도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LLM의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사실은 일정한 크기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입력의 숫자와 제한적인 출력 숫자의 길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설명드린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2048개 또는 4096개 정도의 단어만 출력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200K, 그러니까 20만 개죠. 20만 개 토큰 정도는 흔히 말하자면 출력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수백 장에 해당되는 책에 말하자면은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책의 길이와 같은 그런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편향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향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문장상에서 많이 드러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건데요. The nurse walked to the parking lot and took out. 그리고 밑줄, 즉 답변을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파킹랏에서 뭘 끄집어냈다 할 때 her phone, her라는 그 여성 대명사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간호사가 여성일 거라는 가정을 한 거죠. 이런 것은 일종의 편향적인 거긴 하지만 데이터상에 존재하는 확률론적으로 많은 간호사가 여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답변을 주는 것이 그다지 놀랄 만한 그런 현상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통념상의 편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때로 무슨 욕과 관련된 또는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톡식 언어, 즉 유해한 언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방지하는 가드레일 장치가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hallucination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원래 그 의도된 대로 얘가 행동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훈련시킨 방법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hallucination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단절, 환각, 입출력 길이 제한, 편향, 유해한 언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다 개선됐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LLM으로 문장을 완성하거나 또는 지시를 했을 때 그에 합당한 결과를 출력해주면 좋은데 그 지시와 그리고 지시에 앞서서 우리가 제시하는 다양한 문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지시사항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것을 잘 주는 방법이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즉 프롬프트라고 하는 요 특별한 용어가 이제 LLM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LLM, 챗GPT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하는 지시 또는 컨텍스트, 문맥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입력하는 단어들의 나열, 이것이 프롬프트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어떻게 나열해야지만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올까? 이것에 대한 연구 분야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도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법론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즉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되는데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은 적어도 구성 요소가 있으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맥락, 세 번째 예시, 네 번째 페르소나, 다섯 번째 포맷, 여섯 번째 어조. 이런 6가지의 구성 요소를 제공해 주면 정확한 의도대로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6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를 보면 요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시나 페르소나, 형식, 어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있으면은 더 잘 동작합니다. 즉 이 그 6가지를 요 나열된 순서가 중요한 것부터 약간 좀 선택적인 사항으로 나열됐다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에게 말하자면은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서술어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명령입니다. 즉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번역해 달라는 게 명령이고요. 다음 문단을 간결하게 요약해 주세요. 요약해 달라는 게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령하되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맥락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맥락이라는 거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수행할 때 좀 필요한 정보, 즉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러한 맥락을 줬다고 한번 볼까요? 이 그릭 요거트는 식이섬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의 다이어트나 등등등, 즉 요거트를 설명해 주는데 요거트의 특징을 주는 거고요. 실제로 명령은 이거죠. 광고 문구를 작성해라. 그런데 어느 제품의 광고 문구인지를 제품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맥락,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의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예시나 페르소나가 있으면 좋습니다. 즉 광고 문구에 예시를 주면서 광고 문구를 만들라고 하면 좋아요. 즉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줘.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다. 건강을 위한 한 스푼의 기적 어쩌고 저쩌고 상품 이름. 이런 식의, 또는 당신의 아침을 활기차게 설탕 걱정 없이 뭐뭐뭐 그릭 요거트. 이런 식의 예시를 들어주면 굉장히 결과가 요 예시와 유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페르소나들 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LML한테 너는 누구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의 관점을 지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설명해 줘 하면 어린이에 맞는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요. 또는 네가 사실은 따뜻하고 친근한 친구야. 따뜻하고 친근한 친구처럼 설명해 줘 하면 그와 같은, 즉 그러니까 LML에게 LML이 취할 인간적인 어떤 그 형태 또는 인간적인 그런 상황을 페르소나로 지시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원하는 지시에 맞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이나 어조를 주면 형식에 맞춰서 그 어조로 답변을 줍니다. 즉 5줄의 시로 3가지 버전으로 하면 3가지 버전, 5줄의 시로 하면 즉 형식을 가르쳐주면 그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하고요. 가능하면 친근한 어조로 해줘, 유머러스하게 해줘 하면은 그 톤으로 답변을 해주는, 즉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거를 다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6가지를 제시하면, 구성 요소를 제공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출력을 얻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6가지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프롬프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제품 설탕 없는 그릭 요거트를 홍보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광고 문구를 작성해줘. 작성해줘가 명령이고요. 맥락은 이 제품은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고단백 그릭 요거트로 그 요거트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이게 맥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주고 있네요. 다음 예시처럼 설탕 없는 진짜 건강, 건강한 선택 등등 예시를 2개 들어줬고요. 페르소나로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너는 영양 전문가야, 영양 전문가처럼 작성해 라고 해줬고요. 형식은 한 문장으로 해줘. 어조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어조를 사용해줘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그 적절한 답변을 LML로부터 얻어내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LML은 문장 완성이기 때문에요. 앞부분에 들어가는 문맥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그리고 길 뿐이지 결과로 출력되는 거는 이 문장 다음, 사용해줘 다음에 올 가장 적절한 단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